시작 전 구독, 좋아요, 구독자님과 행운이 함께합니다. 시바지 신분에서 정경 부인까지 시바지의 딸.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 김씨 성을 가진 한 여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대감집 시바지로 들였다.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다. 그녀는 대감의 대를 잇기 위해 불려왔고 밤이면 이름도 없이 불 꺼진 방문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웃음은 허락되지 않았고 미래도 약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었다. 기쁨 대신 침묵이 방을 눌렀다. 대감 부인은 냉정히 말했다. 시바지가 낳은 계집에겐 자리 없다. 여인은 약속된 돈주머니 하나를 쥔 채 쫓겨났다. 문 밖에 서서 갓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모성이 목숨보다 질겼기 때문이다. 그 시바지 아이의 이름이 김나연이다. 어머니는 나연을 데리고 산속 작은 토막집에 살림을 꾸렸다. 남의 집 빨래, 삭바느질, 품삯 노동으로 벌어먹었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나연은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일찍 눈을 뜬 아이처럼 세상을 읽어냈다.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나연을 돈면양의 서당 심부름 아이로 맡겼다. 책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책상을 닦고 먹을 물을 깃고 먹을 붓을 씻고 엎질러진 벼루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글 읽을 생각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라. 서당 훈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글은 배우라고 허락받는 것이 아니었다. 훔쳐듣는 자에게 이미 스승이 된다. 나연은 서당 문 밖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 선비들의 울림, 훈장의 억양, 글자의 리듬까지 외웠다. 눈은 쓰레받기를 빚으래도 귀는 문장을 담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다. 2번 들으면 완전히 제 것이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반년이 지나자 논어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작은 머릿속에 글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밤이면 등잔도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쓰며 외웠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는 것을 그녀는 보람과 신념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사서 3경까지 독파했다. 서당 훈장은 몰랐다. 그녀를 시켜먹기만 바쁠 뿐 문밖 흙바닥에 천재가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가혹하고 기회는 늘 잔인하게 열렸다. 나연이 15이 되던 해 어머니는 다시 절망과 거래했다. 얼굴도 고왔고 머리도 비상하니 높은 집에 보내면 돈을 크게 받을 수 있겠지.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절박함도 있었다. 나연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 믿었고 그것은 또 다른 희생의 준비였다. 며칠 뒤 나연은 또 한 번 시바지 계약서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잘 살아.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았다. 울지 않았다.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 눈빛 속엔 이미 결심이 있었다. 이 삶이 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끝을 다시 쓰겠습니다. 아무도 들은 적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김나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시련 속의 핀 꽃. 김나연이 새로 들어간 곳은 충청도 거부 김씨 가문, 이름 있는 양반댁이었다. 겉으로는 번듯했으나 속은 냉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때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정실 부인은 고왔지만 병약했고 대감은 자주 출입하지 않았다. 집안의 실권은 시어머니에게 있었다. 시바지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서 빌린 운과 같은 존재였다. 쓰임이 끝나면 사라지는 자리였다. 처음 방에 들어선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입과 몸은 무겁게, 눈은 내리고 귀는 닫아라. 너는 드러나지 말고 존재만 하거라. 그 말엔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존재하되 사람으로 살지는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김나연은 달랐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를 확인했고 솥의 물 온도, 쌀 씻는 법, 약 다리는 시간까지 세세히 배웠다.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서책을 펼쳤다. 방 안에 등불이 없으면 달빛이 없으면 손가락 감각으로 글자를 되짚었다. 시바지로 살아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했다. 그 태도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이 집의 도련님 김대박은 가문에서도 별종이었다. 당돌하고 입이 거칠었으나 사람 보는 눈만은 비상했다. 어느 날 밤 대박은 서책을 들고 마당에 서 있는 나연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내가 글을 읽느냐? 나연은 숨기지 않았다. 읽습니다. 누가 가르쳤지? 세상이 가르쳤습니다. 대박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다. 조롱이 아니었다. 감탄도 아니었다. 흥미였다. 내일 새벽 사랑으로 와라. 사람들은 수군댔다. 시바지가 감히 사랑채 근처를 얼씬거린다고. 하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의 숨겨진 공부와 사랑이 시작되었다. 대박은 원래 머리가 좋았지만 체계가 없었다. 나연은 체계가 있었지만 견줄 상대가 없었다. 둘은 서로를 채웠다. 대박은 논리의 틀을 잡았고 나연은 사유의 깊이를 넓혔다. 밤마다 이어진 글 공부는 점점 더 넓어졌다. 정치의 흐름,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 성리학의 본질, 권력보다 중요한 책임, 지도자의 마음가짐. 나연은 책 속 글자만 읽지 않았다. 글 뒤에 숨은 사람의 삶까지 읽었다. 대박은 그것에 매혹되었다. 너는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구나. 나연은 대답했다. 세상을 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나중에 조정을 흔드는 기둥이 될 거라.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은 비극을 타고 왔다. 나연이 임신했을 때 집안엔 기쁨과 긴장이 먼저 감돌았다. 몸이 본디 약한 정실 부인은 한편으로 기뻤으나 한편으로 걱정하였다. 김대박이 그녀를 시바지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주위의 종으로부터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점점 질투가 강해져서 몰래 여종을 시켜 밥에 독약을 타게 하였다. 그 여종은 김나연을 싫어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평소 대신하며 갖은 꾸준히를 늘 도왔기에 그 여종은 그 사실을 김대박에게 알렸다. 김대박은 크게 노하며 그녀의 행동을 어머님께 알렸고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를 사랑하였으나 그녀를 친정집에 쫓아보냈다. 뱃속에 있는 손자를 생각해서였다. 평소 나약하고 충격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시어머니도 손자가 젖을 먹을 때 병 안으로 눈을 감았다. 집안의 질서는 흔들렸고 남은 것은 치매 기운이 시작된 시아버지뿐이었다. 모두가 말했다. 시바지는 이제 끝이다.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 하지만 이번엔 떠밀려 나간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김대박도 그녀를 도와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못해 힘을 보탰다. 나연은 한 손으로 아이를 품고 한 손으로 집안을 붙들었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키고 키워야 해 하며
불평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단지 정리했다. 집안에 곡식 저장고를 정리하고 창부를 다시 쓰고 병든 시아버지의 약과 시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위치와 동선을 재배치하였고 집안의 빚도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녀는 무단히 열심히 살았다. 집이 흔들리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련님 김대박은 깨달았다. 이 집의 문을 지킨 건 가문이 아니라 저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확신이 되었다. 김대박은 결심했다. 나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내가 서 있을 자리의 중심은 김나연이다.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시바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쓰기 시작한 여자였다. 아내의 이름으로, 조선의 이름으로. 집안의 중심이 뒤바뀐 뒤에도 김나연의 자리는 여전히 이름 없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렀다. 시바지, 첩실, 아들 아이 낳은 여자, 운 좋은 것.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속으로만 그를 삼키던 소녀가 아니었다. 움켜쥐고 있었던 운명을 스스로 펼치기 시작한 여자였다. 김대박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가문은 흔들렸고 명분은 없었고 반대는 거셌고 체면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분명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가문이 아니라 사람됨이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치매로 시간이 어긋난 사람이었다. 어제와 오늘이 흐려져 있었다. 그 틈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 대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집안 살림도 아버지 약도 손자를 품에 안은 것도 다 이 여자인 나연입니다. 오래전 어머니께서 직접 들이신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흐린 눈으로 나연을 보았다. 나연은 깊이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부덕한 며느리 나연이옵니다. 순간 아버지는 오래전 정실 부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린 듯 미소를 지었다. 김대박은 아버지의 희미한 기억 도움으로 친구인 김용덕 대감의 수양딸로 김나연을 올려 정실로 맞아들였다. 그래, 내가 내 며느라기구나. 그 허락은 역사에 기록될 근거는 없었으나 집안의 질서를 뒤집기엔 충분했다.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은 자리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호적을 다시 쓰는 것,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것, 가문의 채통을 책임지는 것,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 어머니의 얼굴로 가문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 흠이 있으면 가문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 나연은 떨지 않았다. 이미 삶이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장에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대박은 과거를 준비했다. 밤마다 사랑채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세재민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과 책임의 무게 중 어느 것이 무거운가? 권력은 들면 가벼우나 책임은 내려놓으면 무겁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먼저 무엇을 바꿀 텐가? 사람의 위치가 아닌 사람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대박은 붓을 들었지만 사유를 든 사람은 나연이었다. 남편이 답을 쓰면 아내가 질문을 고쳤다. 남편이 길을 찾으면 아내가 방향을 잡았다. 그 공부는 과거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준비였다. 과거 시험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선비들은 젖은 옷깃을 비틀며 시험장에 들어섰다. 나연은 가마도 타지 않고 남편을 배웅했다. 직접 짠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추위에 손이 얼면 붓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대박은 웃었다. 내 붓을 쥔 건 당신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집안은 적막했다.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장원 급제. 시바디에게서 태어난 아이, 시바지로 팔려 들어간 여자의 남편이 조선의 모든 선비를 제치고 북끝으로 나라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관직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이, 더 빠르게 쌓였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보았다. 김대박 뒤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 김대박을 세운 여자가 누구인지. 년이 흘러 왕명이 내려졌다. 김대박 영의정에 임하라. 그리고 같은 날 이어진 두 번째 명. 그의 처 김씨 나연에게 정경 부인의 작을 내린다. 조정이 술렁이었다. 가문이 술렁이었다. 백성도 술렁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신분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올라온 자리였기 때문이다. 정경 부인 김나연. 시바지의 딸. 서당 문 밖에서 배움을 훔친 소녀. 팔려간 자리에서 스스로 길을 만든 여자. 그녀는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다. 조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겨졌다. 가문을 세운 자가 아니라 시대를 세운 여인.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영의정을 만든 건 붓이었으나 정경 부인을 만든 건 심지의 강인함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선의 한 기둥이 세워진 시작이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님과 행운이 함께합니다.